아침마다 제일 먼저 커피를 마십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해온 습관이에요. 마시고 나면 조금 피곤하긴 한데요. 뭐 별일은 아니겠죠. 커피가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침에 가장 먼저 마시는 음료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서만 바꾸었을 뿐인데요. 따뜻한 물 한 잔 먼저 마시면은 신장이 아침부터 훨씬 편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있지만 저는 늘 이 시간을 진료실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보다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잠은 분명히 잤는데 개운하지 않고 다리가 묵직하고 얼굴이 조금 부어 있는 느낌.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변기를 내려도 한동안 사라지지 않는 소변 거품을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죠? 요즘 물을 조금 적게 마셔서 그런가 봐요. 피곤해서 잠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인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참 말을 아끼는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고 통증으로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루에 18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며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고 있습니다. 노폐물은 밖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수분과 미네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밤낮없이 해내죠. 그런데 이 과정에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소변의 변화입니다. 특히 맥주 거품처럼 잔잔한 거품이 오래 남는 소변, 이것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신장의 여과막이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신장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90%에서 80%, 70% 이렇게 조금씩 기능을 잃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거의 불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이미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만났던 분들 중에 아직도 잊히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72의 남자 어르신이었고 평생 크게 아파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몇 달 전부터 다리가 조금 붓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었고 소변에 거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그냥 넘기셨죠. 응급실로 오셨을 때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20% 남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았을 텐데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환자분들께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은 강하게 만들 장기가 아니라 쉬게 해줘야 하는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에 좋다는 것을 찾습니다. 보약, 영양제, 값비싼 한방약제. 하지만 신장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장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부담이 줄어드는 생활입니다. 조금 덜 짜게 먹고 물을 한 번에 몰아서 마시지 않고 몸을 차갑게 만들지 않고 밤에 충분히 쉬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이 아주 사소한 한 가지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거창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리한 방법도 아닙니다. 다만 신장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쉬게 해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느낀 점은 분명합니다. 회복된 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을 매일 지켰다는 것, 그리고 그 습관이 신장을 조용히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저는 신장이 왜 염증에 그렇게 민감한지, 왜 어떤 음식과 음료는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또 어떤 선택은 신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실천에 효과를 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고 있는 아주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신장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부터 천천히 신장을 다시 가볍게 만드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장을 쉬게 해준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신장을 쉬게 하려면 뭘 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해왔던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라고요. 신장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매일의 선택에 의해 지쳐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버텨주던 것들이 이 나이에는 그대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검사 수치를 설명드리면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물을 많이 안 마시는데요. 짜게 먹지도 않고 나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거의 안 마시고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한꺼번에 두세 컵을 드시고 저녁에는 밤에 화장실 갈까봐 일부러 물을 끊습니다. 이런 패턴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간 반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이런 방식의 수분 섭취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한 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 신장은 갑자기 일을 많이 해야 하고 그 다음 오랫동안 물이 안 들어오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여과 부담이 커집니다. 이것은 마치 하루 종일 굶다가 한 끼에 폭식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에 좋을 리가 없겠지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싱겁게 먹는 습관입니다. 신장에 좋다고 해서 소금을 거의 완전히 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저염식은 오히려 신장과 신경계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혈압을 올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적절한 나트륨은 혈액의 순환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저녁에 너무 싱겁게 먹고 물도 줄이면 밤에 몸은 탈수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 결과 신장은 밤새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에 자꾸 깨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 어르신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른을 넘기셨고 혈압이 걱정되어 몇 년째 거의 소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저녁에는 국물도 드시지 않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3번, 4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느라 너무 힘들다고 하셨죠. 검사를 해보니 신장 수치는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염증 수치가 살짝 높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신장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신장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때 아주 소량의 간은 유지하고 저녁 식사 후 1-2시간 사이에 미지근한 물을 소량씩 나누어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몇 주 뒤에는 선생님, 요즘은 한 번도 안 깨고 잘 때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장은 극단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너무 안 마시는 것도 싫어합니다. 너무 짠 것도, 너무 싱거운 것도 부담이 됩니다. 신장이 좋아하는 것은 늘 비슷합니다. 조금씩, 일정하게, 과하지 않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생각하면 단백질부터 떠올립니다. 단백질 먹으면 신장 나빠진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고기를 거의 끊거나 계란도 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방향이 조금 어긋난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단백질 자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단백질을 한 번에 늦은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에 고기나 생선을 많이 드시면 신장은 밤새 그 부산물을 처리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제가 권하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단백질은 아침이나 점심에 양은 손바닥 정도, 그리고 저녁에는 가볍게. 이것만 지켜도 신장의 야간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결국 생활 습관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신장을 평생 투석 없이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게 되는지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신장은 오늘도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실제로 신장을 쉬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하루 한 번의 선택,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마시고 있지만 알고 마시면 신장에 큰 차이를 만드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것까지 영향을 줄까 하고 지나쳤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신장의 회복이 갈리는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바로 하루에 한 번 무엇을 마시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아주 진한 차를 한 잔 드시거나 혹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채 바로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습관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겠지요. 그래서 더더욱 문제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밤새 수분 섭취가 없었던 상태에서 혈액은 비교적 농축되어 있고 신장은 아침부터 다시 본격적인 여과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음료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신장이 하루를 편안하게 시작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부담을 안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먼저 드십니까? 열의 여덟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음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양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합니다. 즉, 몸속의 수분을 밖으로 더 빨리 내보내게 만들죠. 아침에 이미 탈수에 가까운 상태에서 커피를 먼저 마시면 신장은 더 적은 수분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소변 거품이 늘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저녁에는 쉽게 피로해지는 패턴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커피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몇 모금으로 나누어 천천히. 이 물 한 컵은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밤새 농축되었던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신장에게 이제 천천히 일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아침 소변의 거품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전의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물 한 컵 후 20, 30분 정도 지나서 가능하다면 지나지 않게.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차는 어떤가요? 차는 종류에 따라 신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원칙은 이것입니다. 카페인이 강한 차는 매일 여러 잔씩 마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복에. 반대로 신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몸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미세순환을 돕는 차들은 신장을 쉬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재료로 만든 자극이 없는 따뜻한 음료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이나 오전에는 연하게 우린 따뜻한 차 한 잔, 설탕을 넣지 않고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두 잔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마신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69의 남자 어르신이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40%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로 오셨고 이미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며 이것저것 시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차를 5잔 이상 마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종류를 섞어 드셨죠. 하지만 오히려 피로감은 더 심해졌고 밤에 소변 횟수도 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장은 관리 대상이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줄였습니다. 차는 하루 한 잔, 물은 나누어, 저녁에는 부담되지 않게. 한 달 뒤 그분은 얼굴빛이 훨씬 편안해진 상태로 다시 오셨습니다. 검사 수치도 안정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덜 애쓰는 느낌이 듭니다. 이 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신장이 좋아진다는 것은 몸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덜 애써도 균형이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을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몸의 말을 듣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첫 한 잔, 그 선택이 하루 전체의 신장 부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건 신장에 좋을 거야 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드는 의외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조용히 신장을 압박하는 그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선을 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이고 주변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선택들입니다.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선택들이 매일 조금씩 부담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통제 이야기입니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시큰하고 무릎이 쑤실 때 한 알씩 드시는 약.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매일 오래 이어질 때입니다. 많은 진통제는 신장의 미세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즉, 통증은 줄여주지만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잠시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신장은 늘 부족한 혈류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과 능력은 조금씩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아침마다 진통제를 한 알씩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아침에 몸이 굳어 있어서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통증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매일 먹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날에는 따뜻한 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수분 섭취를 먼저 해보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진통제 복용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셨고 신장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그렇게 조금만 덜 자극해도 숨을 고를 수 있는 장기입니다.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야식입니다. 저는 많이 안 먹어요. 과일 조금, 우유 한 잔 정도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저녁 8시 이후 신장은 점점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당분이나 단백질이 들어오면 신장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밤늦게 먹는 과일은 겉보기와 달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의 당분은 혈당을 올리고 그에 따라 신장의 여과 작업도 늘어납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늘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배를 채우는 것보다 몸을 쉬게 하는 것을 우선하세요. 배가 고프다면 아주 소량의 따뜻한 음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 일부러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도 참는다. 조금 어지러워도 참고 일어난다. 피곤해도 이 나이에 다 그렇지 하며 넘긴다. 이 태도가 오히려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신장은 몸의 균형을 책임지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신장이 대신 처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신장은 더 큰 힘을 써야만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을 아끼는 삶은 자기 몸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너무 참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장이 혼자서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3가지 아주 단순한 생활 원칙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원칙들은 어렵지도 않고 돈이 들지도 않으며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변화를 느낀 방법들입니다. 신장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덜어주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몸의 변화를 느꼈던 3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법이 아닙니다. 약도 아니고 유행도 아닙니다. 그저 신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아주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신장에게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신장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합니다. 물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도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마세요. 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에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신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누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한 컵, 오전 중에 몇 모금, 점심 후에 한 컵, 오후에 조금, 저녁에는 아주 소량. 이렇게 나누면 신장은 매 순간 조금씩만 일을 하면 됩니다. 혈액의 농도도 급격히 변하지 않고 여과 부담도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저녁 이후에 신장을 깨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유난히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리가 붓고 몸이 무겁고 잠이 깊지 않고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것. 이것은 대부분 밤에 신장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녁 식사는 늦어도 잠들기 4시간 전. 양은 점심보다 가볍게, 국물은 적당히, 그리고 저녁 이후에는 혈당과 단백질 부담이 큰 음식은 피하는 것. 이 원칙만 지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장은 밤에 쉬어야 낮에 다시 버틸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몸을 차갑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가볍게 넘겨지지만 신장 건강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수축합니다. 그럼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특히 하체가 차가운 분들, 발이 늘 차갑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거운 분들은 신장이 늘 충분한 혈류를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배와 허리, 발을 차갑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차가운 바닥에 오래 앉지 않기, 에어컨 바람을 무버시라로 맞지 않기, 잠잘 때 배를 덮어주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신장의 환경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선택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선생님, 저는 그냥 저녁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 물 한 컵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신장은 그렇게 예민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정직한 장기입니다. 부담을 줄여주면 그에 맞춰 반응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신장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조금은 다르게 보게 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억지로 정리하거나 반복하지 않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를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천천히 드리고 싶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료실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저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생활을 조금 바꿔서 평범한 일상을 오래 유지하셨고, 어떤 분은 아직 괜찮겠지 라는 말로 그 시간을 흘려보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를 맞이하셨습니다. 그 차이는 지식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었고 돈을 더 써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몸의 신호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신장은 끝까지 참고 일하는 장기입니다. 다른 장기들은 통증으로, 불편함으로, 즉각적인 반응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꽤 많은 시간을 놓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 하나쯤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 걸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방향은 바뀌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장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몸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만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다면 내가 약해졌나? 라고 묻기보다 어제 내가 몸을 너무 몰아붙였나? 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자주 깬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넘기기보다 내 신장이 밤에 쉬고 있을까? 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질문들이 쌓이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을 달라고 할 뿐이다. 그 시간을 주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방식, 저녁을 마무리하는 시간, 몸을 대하는 온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몸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끄고 난 뒤 오늘 하루 중 단 한 가지라도 신장을 조금 덜 힘들게 해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 사람에게도 이 이야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그분과 이 영상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건강 이야기는 나누는 순간 그 가치를 더 크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아무 말 없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알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관리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과장하지 않고 겁주지 않고 현실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오래 조용히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